우와, 약간 피클같이 되네. 진짜. 너무 사랑스럽잖아. 먹어보시면. 네, 드세요. 발효가 돼서 응. 약간 술맛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맛있어요. 이게 진짜 밥도둑. 근데 여름에 이렇게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재료들이 오독오독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아유, 좋으세요. 오시느라고 수고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가 많네. 어서 와요. 아이고. 장혜리의 요리교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42화예요. 멀리서 양산서 네. 오셨다고. 아유. 오늘도 오시는 걸음이 헛되지 않게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것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오이지예요. 오이지는 남이 주서 얻어먹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먹는 거 아니고 남이 주면은 먹는 거고 아니면 남의 집이나 아니면 식당 가면 먹는 건데 제가 왜 이 오이지를 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그 아시는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오시는 아줌마가 오이지를 항상 해줬다는 거야. 오이지를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엄마 생각보다는 그분 오이지 때문에 그분이 생각 너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의 힘이거든. 근데 그 음식의 힘 중에서 그 강력한 파워를 하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오이지인 것 같아요. 그 오이지는 저도 늘 먹어왔고 그리고 오이지를 해줘서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오이지를 한번 만들어서 다른 요리 아무것도 따라하지 말아도 이 오이지만 좀 해서 겸이도 너도 해서 오이지 할머니 잘하시겠지만 할머니도 좀 갖다 드리고 엄마 아버지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 오이지를 하는데 의외로 너무 쉬워서 번거롭게 느껴져서 말로만 들으면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대로 따라하면 가서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오이지를 어떻게 하냐면 끓여서 담잖아요. 담고 나면 그 소금물이 남잖아? 네. 그럼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더 타서 또 릴레이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끓여서 다시 붓고 다시 붓고. 그러니까 지금 한 300개째 하고 있는 것 같아, 올 여름에. 근데 기본적으로 한 해에 300개는 해요. 왜냐면은 내가 먹는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걸 해서 누구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거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여름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오이지가 오이에서 나오는 성분도 좋지만 이 좋은 염분으로 돼서 먹는 게 되게 좋거든. 발효식품이고. 그런데 요즘 오이지가 유튜브 보면 굉장히 쉽게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물엿도 넣고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넣어갖고 간단하게 물 없이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좋겠지만 내가 한번 해 먹어봤거든요. 물엿도 넣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 근데 완전 옛날 오이지 전통으로 진짜 좋은 소금만 넣고 한 거.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고 정말 개운해 이거는. 그래서 개운해서 완성된 게 이거예요. 우와, 약간 피클같이 되네. 진짜. 너무 사랑스럽잖아. 유채로 냉채에다 넣어놓고 오래도록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이지가 이렇게 잘 익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투압으로서 소금물에서 이렇게 쪼글쪼글 해줘야 되는데 물엿 같은 걸 넣으면 바로 쪼글거려지거든. 물엿이 계속 오이의 수분을 빼거든. 근데 그 물엿이 다 스며들어서 좋을 리 없을 것 같고 뭐 설탕도 넣고 소주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 말고 그냥 정말 질리지 않는 전통 소금만 넣고 하는 방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오이지 담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요거까지 아예 보고 이걸 치울게요. 이게 지금 내가 릴레이를 계속 담고 있는 오이지인데 누름돌. 누름돌도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쪼그라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3일 됐고 내일쯤에서 요 물을 다시 한번 끓여서 다시 한번 불 거야. 그럼 오이에서 나오는 물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하고 그 끓인 소금물하고 섞여갖고 나중에 이게 부글부글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 3일째쯤 되면 이 물을 끓여서 다시 한번 식혀서 붓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이지 담는 통이니 뭔가 누름돌도 없고 뭔가 할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그거만 딱 장만해 놓으면 누름돌은 동네 할머니들 친하게 지내서 하나만 달라 그러면 그 할머니들 너무 많거든. 근데 누가 그걸 달라고 귀하게 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오늘 등갈비
그 전골, 난 찜이라고 하기보다 전골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맛있겠다. 맛있더라고.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아침 먹고 오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이건 오늘 메뉴는 이 오이지하고 그다음에 이 오이지로 하고 등갈비를 하는데 오이지만 한 게 아니라 오이지 무침도 했어요. 이렇게 오이지 무침. 이거 무침. 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이거 여름에 진짜 힘나는 음식 이런 거거든. 연장된 거. 그리고 그러면 또 먹을 게 또 너무 없잖아. 호응을 해야 돼, 호응을 해. 그래서 전 붙였어요, 전. 저는 왜 붙였냐면은 제일 먹고 싶었어. 저는 왜 붙였냐면은 이거는 그 제가 알배추 여름에 사다가 알배추를 항상 소금물에다 재워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가 말로만 그렇게 했거든. 그걸 배추전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배추전을 하려면은 이제 밀가루를 우리가 못 쓰잖아. 밀가루를 못 써서 타피오카 전분으로만 했는데 타피오카 전분으로 이렇게 길게 하기에는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가 지난번에 우리 그 해물파전 했거든. 네. 그거 할 때 우리가 쌀가루라는 걸 이제 발견해갖고 쌀가루를 섞어서 했더니 괜찮았어요. 근데 이건 좀 어제 저녁 때 구워놔서 이게 좀 눅눅해지긴 했는데 바로 구우면 바삭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덜 염분을 좀 덜 뺀 것 같아서 좀 짭짤한 것 같아서 이렇게 놨고 이거는 좀 아침에 꺼내봤더니 또 너무 염분을 빠진 것 같아서 해물 좀 넣고 했어요. 두 가지 다 먹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까? 이거는 감자조림. 감자조림은 다음 주에 메뉴로 다음 주에는 이제 강된장하고 이거 감자조림을 할 건데 감자조림이 이게 나한테 흡족치가 않아 지금. 다음 주에는 더 메뉴 더 연습하면 좋은 레시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흡족치 않은 상태로 일단 먹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오기 바로 직전에 이것도 한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게 뭐냐면 집에 왜 자취하시는 분들은 엄마들이 갖다 준 김치 있잖아. 네. 김치 제때 못 먹어갖고 그냥 묵은지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열무김치도 그렇고 총각김치도 그렇고 하여튼 집안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맛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꺼내서 다 헹군 거야. 헹궈서 그 자체로 절여져서 간이 있기 때문에 헹궈서 꼭 짜서 그냥 들기름하고 알룰로스 좀 넣고 알룰로스를 넣는 이유는 묵은내가 나거든. 그래서 그걸 넣으면 그런 냄새 없었죠. 그래서 알룰로스 넣고 들기름에다 해서 이걸 그냥 아보카도에다 볶기만 한 거예요. 이거 최고 반찬이에요. 여름에 이거 그다음에 오이지 그다음에 또 고등어 쪄서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 조리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이게 다 여름 반찬이죠.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주시는 대로. 근데 지금 벌써 향기가 엄청 먹고 싶어요. 맛있는 냄새. 이 배추전은 이거는 먼저 짭짤한 버전이에요. 제가 좀 덜 그러니까 염분이 덜 빠진 거지. 다시. 이거 경상도에서 먹잖아요. 경상도에서 배추전 제사 지낼 때도 꼭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기 해물 좀 넣었어요. 해물 넣은 것도. 서울 분들은 신기하시더라고요. 배추로 전 한다고 할 때. 배추전이 담백하고 맛있거든. 먹어보십니다. 네, 잘 드셔보세요. 먹겠습니다. 밥하고 먹는다 생각해. 너무 맛있는 거. 생선이 쫄깃쫄깃해요. 그 쌀 때문인지 배추전이 뭔가 쫀득쫀득한. 타피오카 전분하고 타피오카 전분. 타피오카 전분이 이렇게 전분이 쫀득쫀득한 역할을 하고 근데 너무 쫀득하기만 해서 이게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기가 힘드는데 쌀가루가 들어가니까 바삭해지고. 그러면 애초에 그 반죽을 만들 때 타피오카 가루랑 쌀가루 같이 넣어서 섞어서 섞어서 하면 돼요. 요번 전화에 보면 나와. 네. 이거는 그냥 집에 있던 저는 총각김치랑 이게 갓김치랑 이런 거 다 헹궈서 이렇게 넣고 볶아 먹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김치로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맛있는 맛을 한번 먹어보는 게 내가 내 음식을 만들 때 좋은 기준이 돼요. 그 맛을 찾아가거든. 몸이 기억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할머니 맛나지. 이게 진짜 밥도둑이에요. 그럼 근데 내가 여름에 이렇게 염분을 이렇게 좋은 소금으로 해서 가공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먹는 염분 섭취가 굉장히 힘이 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절임들 이렇게 많이 하셨던 거. 그리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좀 더 짜고 좀 더 시게 됐지. 그래서 더 몸에 좋았던 것 같아. 보리밥에 이런 거 넣어서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집에 이런 거 있는 집이 진짜 진짜. 난이도가 높은 집이지. 이런 거야 배우면 하지만. 네, 먹어보십니다. 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이지 씹히는 소리가. 아삭아삭.
발효가 돼서 응. 약간 술맛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맛있어요. 맞아. 감칠맛이 이렇게 나는군요. 낙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이런 말을 쓰면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반찬 2개만 딱 있으면 네. 돼. 음. 너무 서운하면 전 좀 먹고. 안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혈당 엄청 올리는 식사가 그러니까요. 되지. 밥을 엄청 먹게 되거든. 엄마가 그런 이런 그런 오이지 문제가 있어. 담으셨는데 음. 밥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맞아. 그게 문제거든. 이거 오이지 아까 무침은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서 맛없게 음. 먹은 기억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이렇게 성의 있게 담은 좋은 소금으로 담은 거가 아닐 거야. 대량으로. 근데 시장에서 파는 건 벌써 색깔이 틀리잖아. 근데 좋은 소금으로 이렇게 담아 놓으면 정말 약이거든.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오이지? 네, 그냥 남겼지. 어. 그 약간 생긴 것도 약간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 그 식감도 좋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더니 급식에서 남길 이유가 없거든 우리가. 드십시다.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근데 이거 막 보글보글 끓을 때 깻잎 딱 넣어가지고 그때 깻잎부터 건져 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그때 우리 이따 먹을 때 그렇게 먹자. 너무 맛있었어요. 들깨. 맛있어요? 들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깨순 이거 때문에 깨순. 깨순 때문에 그 깨순. 들깨 냄새가 나요. 재료들이 이렇게 오독오독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해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어떤 식으로 그걸 알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이로도 먹을 수 있지만 오이지로도 먹을 수 있거든. 아 그러고 나서 내가 저거 안 보여줬다. 네. 이거는 생각지도 않게 문어를 사라고 자꾸 그래서 단골집이거든. 근데 문어가 그날 많이 안 팔렸나 봐. 그래갖고 막 싸게 준다고 사라 그래갖고 아 문어 해먹을 시간이 나 없는데 하다가 그냥 에이, 그래도 한번 문어 사자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사서 그냥 숙회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 하다가 내가 그 산티아고 생각이 나는 거야. 산티아고에서는 뿔뽀라 그래가지고 이 문어를 되게 먹는데 우리는 여기서 초장 찍어 먹거나 뭐 기름장 찍어 먹는데 얘네는 이거하고 그 올리브 드레싱으로 먹거든요. 이게 스페인 요리죠. 스페인 요리지. 그런데 올리브 드레싱으로 해서 그래서 올리브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뿌려서 이따 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괜찮으면 다음 주 요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시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먹어봐서 괜찮으면 나도 지금 이렇게는 처음 해봤거든. 그래서 소스도 어떤지 간도 안 봤는데 일단 먹어봅시다.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와, 상큼해요. 맛있어요? 칼칼하진 않아요. 내가 페페론치노도 몇 개 부숴 넣어봤는데 약간 올라왔어. 딱딱 정말 좋은 우와. 에피타이저. 그래요? 네. 좋다 이거. 이거 코스코 같은 데 가면 문어 숙회 해서 팔잖아요. 비싸지도 않고. 맛있어요. 그거 사서 슬라이스 썰어서 이렇게 샐러드 해 먹으면 되겠다. 이 초가 어떤 게 들어간 건가요? 레몬즙하고 그다음에 저 화이트 발사믹 들어갔어요. 그 상큼한 단맛이랑 진짜 양파랑 맛있네요. 괜찮은 것 같아. 상큼하고 괜찮아? 성공. 그러면은 이거 다음 언제 할까? 하기가 좀 미안하다. 저 문어 그냥 삶은 거 아니면 사면 되거든. 문어 숙회 사서. 그다음에 이 소스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건데. 소스는 올리브유하고 발사믹하고 저기 화이트 와인하고 2대1로 해갖고. 오늘은 복잡한 요리는 아니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는 요리예요. 오이지는 정확한 물하고 소금 양만 맞추면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저장을 해놓는 거니까 이렇게 하얗게 골가지가 낀다 그러거든. 하얗게 끼는 거. 근데 사실 그거 껴도 상관없어요. 그거 걷어내고 또 한번 끓여서 쓰면 되니까 나도 골가지 끼고 전혀 상관없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예민한 뭐 혹시 막 썩은 건가 이럴까 봐.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최소한 딱 요 과정을 거치면 되거든. 나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할 때도 있지만 요새는 아예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정확한 물에다가 정확한 소금량을 가지고 끓여. 그래서 내가 하는 양은 지금 오이 25개 기준으로 할게요. 나는 한 번에 50개 하는데 50개는 이거 무조건 곱하기 2만 하면 돼. 지금 이제 반만 할 거니까 2리터에 2컵 반. 2컵 반 소금을 넣는 건데 그냥 그렇게 끓여서 지금 오이는 지금 내가 지금 오이가 크니까 지금 오이를 양을 조금만 했거든. 그러면 지금 굳이 25개를 다 할 필요는 없이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데 소금 양은 정확하게 할게요. 요게 지금 물 2리터를 넣었어. 여기다 물 2리터를 넣고 지금 끓을 때 처음부터 같이 끓이면 돼. 소금은
이게 간수 5년 소금, 간수 뺀 소금이야. 2컵. 이 소금이 우리를 살려요. 얘를 먹고 나서 다 살아나는 거야. 우리한테 정확한 그 염도 9%를 맞춰주니까 이렇게 끓으면 돼. 이게 팔팔팔 끓으면 얘를 넣어서 데쳐내요. 아, 오이를 데쳐. 오이를 데쳐내. 오이를 데쳐내서 소독도 되고 그다음에 그 겉에 있는 수분을 순간적으로 빼주는 거야. 그리고 그 끓인 물을 뜨거울 때 그냥 부어주면 끝나. 안 식히고요? 안 식히고. 그럼 오이지가 끝난 거야. 오이가 익지는 않네. 아니 이거. 그래서 다들 뜨거울 때 문다는 것 때문에 가만 있어봐. 엄두를 못 내고 말은 들어도 못 하거든. 네. 그러니까 다시 요게 끓어. 음. 소금물이 끓으면 얘를 넣어서 한 20초씩 뒤적거려서 얘를 다 빼. 그리고 이 물을 다시 한번 다 팔팔 끓여서 그 소금물을 이 오이지에다 부어. 그리고 눌러놔. 그럼 오이지가 끝이야. 와 너무 쉬운데? 너무 쉽지. 그리고 한 2, 쉽다니까. 3일 있다가 한 번 더 끓이고요. 그렇지. 그렇게 눌러놓고 나서 한 3일쯤 돼서 그럼 오이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끓인 물하고 그다음에 오이는 산소가 포함된 물일 거 아니야, 수분이. 그렇게 되면 부글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끓여서 식혀서 그다음에 다시 부어. 그럼 끝이야. 아, 그땐 식혀서.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 냄비가 없어. 네. 누름돌이 없어. 담을 통이 또 담을 또 통이 없어. 간수 소금. 소금이 없어. 그러면 소금 어떻게 구하면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편안님 케이스다. 음. 소금 없는데 소금 사야 할 것 같은데. 소금을 사야 되는데 소금은 조금 비싸도 간수 뺀 소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니? 그 이산화망간이니? 이산화마그네슘이니? 뭐가 빠진 거니까. 어쨌든 이 소금 눅눅하다고 그래서 그게 다 간수가 아니라 지금 제 소금 같은 경우는 이게 5년 이상 간수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염전에서 많이 식사하니까 실어 와서 그거를 이제 시골집에다 받쳐놔. 그래서 거기다 연도를 다 써놓거든. 뭐에 받쳐놓는 거예요? 벽돌 같은 데다 받쳐놔. 그러면 그 밑으로 물이 계속 빠져. 포대 밑으로? 포대 밑으로. 물이 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소금 자체에서 나오는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소금에서 나쁜 그 간수라는 게 빠져. 네. 그러면 소금이 굉장히 더 깨끗해지고 이렇게 위험 요소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간수를 뺀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우리가 보통 천일염이라고 해도 그냥 시장에서 사는 거 말고 꽃소금이라고 한 건 그건 약 가공된 거고 하얗게 그런 거 말고 천일염을 사는데 천일염이 이제 천연 그 바닷소금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데 간수 뺀 걸 가면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라고. 그래서 저는 뭘 음식 같은 걸 뭐 아끼는 법이 없는데 다른 것도 유일하게 아끼는 게 소금이야. 왜냐면 소금은 takes time,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절임을 해먹는 이유도 뭐냐면 그 절임 소금물이 아까워서 또 사다 절이고 또 사다 절이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 소금만 더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릴레이 한다는 게 내 오이지 아까 국물 색깔이 벌써 색깔이 누렇지. 그게 다 오이물인데 이렇게 끓여서 부어.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싱거워지잖아. 근데 이 물이 있잖아. 그럼 이거 버리니? 또 끓여야지. 또 끓여서 소금을 더 넣어. 그래서 오이 또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지금 300개째 하고 있는 거예요. 족발집 같네요. 족발집 시간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름 끝날 때에서 이제 한번 싹 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오이지 담는 통이 있고 그럼 오이지는 담아 먹는 걸로 기정사실이 된 거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 오이지 담가주는 여자. 오이지 저집값 오이지 준다. 그리고 이걸 한 번만 해놓으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오이는 손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이는 그냥 깨끗이 씻은 거야. 나는 그래서 혹시 농약물 넣어서 한 30분 정도 물에다 담갔다가 그냥 깨끗이 씻어서 물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이거 할 때 물기 다 닦으라 그러는데 왜냐면 우린 끓는 물에 둥탕 할 거니까 물기 필요 없어. 오이 요리를 할 때 또 약간 그 껍질 벗기는 게 귀찮은데 그냥- 이거는 껍질 벗기면 안 돼. 그리고 망가진 거 있으면 안 돼. 오이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흠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겉면을 살짝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애기가 유일하게 먹는 야채가 오이인데 오, 그래요? 해봐야겠네요. 단식 끝나고 이 오이지 짭짤한 거 하나씩 물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요번에 산티아고 갔을 때는 산티아고 그 노던길이라서 북부길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동양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조금 되게 험하고 잘 안 가는 데인데 같이 가자고 한 언니가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북부 해안길이라니까 그냥 솔밭길 같은 줄 알고 가자 그런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난 또 쫓아가는 나도.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이없는데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때 막 재작년인가 폭염에 40도씩 하고 그럴 때. 근데 그거를 걷는데 내가 그 주겸을 갖고 다니면서 주겸을 안에다 넣고 다니면서 주겸으로 살았어요. 내 이 주겸 아니었으면 이제 진짜 쓰러졌겠다. 이 침이 돌질 않아서 이게 주겸도 안에서 녹질 않을 정도로 막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난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산에를 올라가는데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제 어차피 가야 되는 거야.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그때 막 기도를 했어. 이 산에 올라오면 나 물 한 컵만 나 주면 나 정말 착하게 살게. 진짜 도움되게 살게요. 그게 재작년이거든. 그 산 옆에 자판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이게 착한 일 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였을 때 그 자판기 사진을 찍었거든. 어머나. 아니 그 산 속 이렇게 이렇게 벽에 옆에 자판기가 있어. 뭐 들어있었는데요, 자판기에? 뭐 다 있지, 뭐 콜라, 사이다, 뭐. 아, 그래갖고 동전 있는 대로 다 몇 개를 먹었는데 레몬수 뭐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이게 금방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오이가 그래요? 형편이 없어진 거예요. 오이가 원래서 그래요. 이게 오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커갖고 지금 그런데 여기 살짝만 해갖고 딱 맞거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넣고. 근데 저도 등산 좋아해가지고 자주 다니는데 산에서는 물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차 타고 길에서 개 한 마리도 없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트럭이랑 가면서 막 계속 크랙션 올려주는 거야. 왜냐면 막 동양인 할머니가 혼자 막 스틱 찍고 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계속 크랙션 올려주면서 막 어떤 사람 너 미쳤냐 그러고 막 그러지. 그런데 이제 근데 그 길은 다 거기 사는 사람들 그날은 다 택시 타고 넘어가는 길인데 나 혼자 걸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나는 그 사람들이 막 크랙션 올려주면서 막 그런 데서 진짜 사랑을 느꼈거든. 진짜 충분한 사랑을 막 받은 거야. 너무 좋았었어 그때 그게. 생면부지잖아. 근데 그 사람이 울려고 그런다 나.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안전했으면 좋겠는 거야. 인류애 아니니 인류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렇다고?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을 챙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돌려서 왔더라고. 태워주려고. 근데 내가 아니라고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돌려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와 이게 인류애라는 거다. 내가 그래서 내 인스타에 그 63일 동안 여정을 쫙 쓴 게 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인류애라는 걸 이제 몸으로 느낀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막 그 충만해지는 느낌 있잖아. 와. 그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지. 이렇게 팔팔 끓여서 그 와중에 오이 지금 다 끝났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네. 근데 요게 어려운 거야. 이런 장비, 그다음에 너무- 이거, 너무 새롭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둥둥 뜨게 두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누름돌을 눌러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스탠드를 왜 했냐면 처음부터 김치통에다 하게 되면 뜨거운 물 나무 환경으로 놓으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김치통에다 눌러놓을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눌러놓을 수 있는 걸 하나 눌러놓으면 돼 이렇게. 이러면 여기다가 이 오이가 빠지면서 이게 물에서 금방 이거 무겁게 갖고 자기가 적당한 접시 같은 거 놓고 여기다 뭐 눌러도 되고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이게 오이가 수분이 빠지면서 염분 때문에 수분이 빠지면서 오이가 작아지면서 이게 물이 적은 것 같아도 푹 당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한 4리터에 5컵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이지 용으로 나온 50개가 딱 돼. 그리고 물이 더 생기지. 이렇게 올라오지. 오이에서 물이 빠져갖고. 그래서 이건 오이지가 끝났어. 이렇게 끝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통에다 옮겨 담고 그렇게 해서 한 3일 지나서 이렇게 노릿노릿해지면 그 물을 여기다 다시 따라서 한 번 더 끓이면 거품 같은 게 막 올라오거든. 그럼 그 거품을 싹 걷어내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 거품이 막 이물질일 거 아니야. 그 싹 걷어내서 그 물을 식혀서 한 번 더 부어놓고 이제 밖에 실온에다가 한 열흘 정도 뒀다가 먹어도 실온이군요. 되고. 실온에다가. 왜냐하면 염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온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쪼글쪼글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익으면 계속 익어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익으면 요거를 담아서 김치통에다 딱 담아놓고 염분만 조금 물만 이거 조금만 좀 잠가놓은 채로 놓고 하나씩 꺼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무치는 방법은 좀 이따 할게요. 저희가 저 오이지를 먹었어요? 이걸 먹은 거야. 지금 이거 아까 이거 무친 게 이거야. 그렇죠. 네. 이거 무친 걸 이건데 이걸 이제 먹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지. 좋아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무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뚝뚝 썰어서 얼음에다가 물에다 담가놓고 먹어. 맛있겠다. 그럼 물이 염분물이 나오잖아. 그럼 간도 적당한 데다가 저걸 송송송 썰어서 다시 말해서 송송 썰어 깨끗이 씻어서 네. 그러다 물에다 담가서 얼음을 띄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염분으로 물이 간이 맞아.
그럼 거기다가 어떤 분은 식초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어. 오이냉국. 오이 냉국이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 야, 고기 먹냐 이거 먹지. 이렇게 맨날. 얘 고기 먹냐 이거 먹지. 이렇게 맛있는 거지. 오이지를 이제 무칠게. 오이지는 이렇게 다 해놓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짜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 네. 짜서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무치는데 이거는 조심스럽지 않은 게 뭐냐면 다른 거는 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간을 예간으로 하거든. 근데 물에다 오래 담가서 아예 간을 다 빼버리면 아무 장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래? 간을 적당히 남겨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남겨야 돼. 이제 그게 선수가 근데 그걸 이제 감이잖아요. 감인데 그거를 이제 몇 분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떠니? 간이 좀 있지. 네. 간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다 소금을 넣거나 다른 간을 안 하거든. 짜요 이건. 이건 짭짤해야지. 근데 짭짤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양념이랑 같이 무치는 거거든. 5개 정도만 한 번 무칠 때 최소한 5개는 해야 돼. 이 정도 하면 미리는 자기 마음대로인데 너무 얇게 썰어도 이건 뭐한 2mm 되니? 어느 집은 두툼하게 썰 것도 있고 0.5cm, 4cm. 0.5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식감이 좀 나야 되니까. 그리고 꼭 짜면 작아지거든. 그리고 무칠 시간이 없으면 요대로 물에다 담근단 말이야. 얼음물 해갖고 그냥 오이 냉국이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헹궈. 일단은 여기 있는 걸 연물을 좀 이걸로 한번 헹군단 말이야. 그 다음번에 이거를 우리가 담가 놓는다고 물에다가. 담가서 이 연물을 좀 뺀단 말이야. 그냥은 짜서 못 먹거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거는 물을 안 빼고 요체로 해갖고 여기다가 물을 붓는다고. 정수랑 얼음. 이게 정수도 하고 여기다가 어떤 분은 청양고추를 띄우는데 청양고추 없어도 돼. 그냥 몇 개 굳이 먹을 필요 없이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염분이 빠지면서 이 물이 간간해지면서 시원한 이 국물을 계속 먹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소금물 먹는 거지, 소금물. 근데 소금물보다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오이에서 나오는 미네랄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요거를 나는 한 10분 정도 담그거든. 너무 오래 다르면 10분 정도 담가. 10분 정도 담가서 이거를 짜는데 근데 짤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짜냐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배보제기 팔아. 이거를 10분 됐다 쳐. 그리고 이거를 왜냐면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고춧가루는 자기가 사실 넣기 나름이잖아. 조금만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펼쳐. 이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잖아. 그게 아니라 나도 이번에 배웠는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 김밥처럼. 김밥처럼. 그래서 이거를 트위스트로 짜요. 와, 너무 쉬워. 신선하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 그러면 이거 팁이야. 불필요하게 여러 번 짤 필요가 없다. 여러 번 짤 필요도 없고 굉장히 빨리 나오고 그다음에 일하기가 쉬워. 우리가 이렇게 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자세가 쉽거든. 아, 그러네요. 끝이야. 이거 나중에 다른 것 물 다른 뺄 거 짤 때도 때도 두부 짤 때도 이렇게 하라고. 어. 나 요번에 그 이태리에서 친구한테 배웠어. 먹어도 돼요? 이건 지금 덜 짠 빠진 거지. 거죠? 덜 빠진 거지. 근데 싱거우면 진짜 맛없거든. 알겠어요. 그 오이지 해 먹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오이 한 5개, 6개 정도 한 거야. 그러면은 5개, 6개 정도에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알룰로스하고 깨하고 참기름 또는 들기름만 들어간 거야. 네. 자, 고춧가루는 이 고춧가루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한 큰술이었어요? 한 큰술 넣었어. 네. 빨갛게 먹고 싶으면 2큰술 넣어도 되고. 알룰로스는 이렇게 한두 큰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한 큰술 넣고 알로스는 액상이 좋겠네요. 알룰로스는 액상 넣어도 괜찮아. 액상도 괜찮고 적어도 상관없어. 그다음에 간마늘은 1티 넣고 한 큰술. 그리고 그 쪽파는 한 2숟갈 두 숟갈 정도, 2-3숟갈 있는 대로 넣어. 그리고 깨소금하고 들기름만 넣으면 되는 거야. 뭐 기호에 맞게. 깨소금 넣고 한 큰술 조금 넘을 한 수도 큰술 있겠네요. 조금 넘게 넣었어. 그다음에 이건 참기름 또는 들기름. 맛내고 싶으면 참기름. 건강 챙길 거면 들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근데 여기는 참기름 냄새가 나야 맛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치?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알아.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기름에 이슈가 있으면은 네. 참기름 먹지 마. 그러니까 처음 해볼 때는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먹고 났을 때 약간 좀 반응이 있다 싶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끝났거든. 네. 얘는 요 고춧가루 좀 더 넣은 거야. 근데 어쨌든 하나만 넣어도 돼. 이렇게. 오케이.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아. 오이지가 있느냐가 문제지. 근데 오이지가 저거 노골노골 해갖고 저렇게 딱 익은 게 집에 있으면 자꾸 누구 주고 싶어. 아, 그럴 것 같아요. 자꾸 누구 주고 싶어. 저 요즘에 자꾸 냉동실에 음식 쟁여놓고 나눠주고. 자꾸 그냥 들고 가잖아 하나씩. 어, 사람들이 이걸 내주냐고 그러지. 너 주라고 주는 거다 그래. 내가 이쁘려고 주는 거다.
와, 맛있다. 맛있지? 너무 맛있지? 짜다는 느낌이 없네요,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게 싱겁잖아? 그러면 맛이 없어. 아,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려면, 응, 그러니까 아까 그 물기를 좀 뺐어도 응, 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음. 짜! 그냥 느낌. 응.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그런 튀는 맛이 없네요. 근데 그거를 간을 거기서 그냥 밍밍하게 맞춰버리면 네. 여기서 이거 할 때 소금 넣어야 돼. 그럼 진짜 맛없지. 오케이. 예스. 우리가 그 염분을 먹으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 어. 여름에. 그리고 진짜 기운이 난다고. 이제 등갈비 할 거예요. 와, 저는 어머니 요리했던 것들 중에서 갈비는 항상 실패가 없더라고요. 갈비? 갈비. 고기 맛 때문에 그런가 보다. 갈비 문제는 그 단가밖에 없어요. 아,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모르겠다. 이제 고기도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코에서 이제 대량으로 사서, 사실 뭐 아주 좋은 고기는 아니겠지? 뭐 그래도 초이스급도 외국 사람들에 비하면 미국 같은 데서 초이스급 정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초이스 프리미엄이잖아,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근데 외국에서 고기 먹으면 고기 되게 냄새 나잖아. 근데 우리가 고기를 굉장히 좋은 고기를 하루 때문에 먹어버릇 해갖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급이 높은 걸 먹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 코스트코에서 사는데, 저것도 그 등갈비 코스트코에서 산 거야. 냉동 등갈비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여줄게요. 이거를 내가 딱 데쳐놓고 싶었는데 왜 안 데쳤냐면, 껍질을 일단 싹 벗기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건 하기 전에 잠깐 물을 먼저 끓일게요. 물은 한 1리터 정도 하니까 이게 1.5kg예요. 고기가. 네. 고기가 딱 2개 붙어 있는 걸 사게 되면 3kg짜리야. 그러면은 한 35,000원 됐거든. 이거 두 개가 미국산이지.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근막이 있어. 이렇게 돼서 근막이 이렇게 잡히거든. 쉽게 떨어져요. 이거를 이렇게 찢으면 쭉 떨어져. 이러면 고기가 질겨지지가 않거든. 아,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도 우리도 근막이 계란 껍질처럼 있대잖아. 그래서 이거를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거래잖아. 빠샤. 이거를 쪽쪽이 잘라. 고기가 꽤 두툼하게 붙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거 사요. 그 국산은 얇은 거는 이렇게 립으로 구워서 먹긴 좋은데, 이렇게 찜해서 먹기에는 살이 이게 많아요. 근데 그 장에 문제가 있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기 가려 먹어야 되지. 한우도 등급 높은 한우나 아니면 이런 이제 미국산 소고기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곡물 고기에서 키워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 등급이 이 품질이 아니라 맛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높은 등급을 산다는 게 좋은 고기를 사는 건 아니에요. 입에 좋은 고기를 사는 네, 거죠. 맛있는 고기, 지방이 많은 그러니까 이 맛은 우리 입에는 좋다는 거지. 기름지고. 맛은 있죠. 이거를 지금 빨리빨리 끓는 물에다가 넣고 한 8분 정도 끓여요. 10분은 조금 긴 것 같아서 내가 8분이라 그랬거든. 왜냐면 내가 이번에 그 이태리 가서도 이 등갈비 사다가 엄청 요리를 해 먹었거든. 그래서 내가 등갈비 이렇게 찜처럼 이렇게 해서 먹었길래 내가 그거 생각나서 여기서 이걸 지금 또 하는데, 그때는 거기는 고기도 되게 좋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서 이렇게 삶아내는 과정도 안 했어요. 삶아내는 과정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갖고 물을 좀 넉넉히 해갖고 그다음 위에 거품만, 핏물 되는 거품만 다 걷어내고 그냥 거기다 바로 양념해서 찜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 그래서 또 해먹고 거기는 막 고기가 너무 싸니까, 이태리는 식자재는.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한 8분만 맞춰놔 볼게요. 7분 하자. 1분 됐으니까. 자, 등갈비를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다 됐네. 8분. 그러니까 8분만 삶으면 되더라고. 왜냐면 아주 잡내만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푹신 끓이는데 여기서 다 한 40분씩 삶아내고 나면 사실 양념 맛으로 먹는 거죠. 고기 맛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끝났어. 여기서 이거를 깨끗이 닦을 거예요. 오늘 요리는 다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놓고 양념장에다 넣고 30분 졸이기만 하면 되거든. 쉽네요. 이제 등갈비가 되게 어려운 거일 거라 생각했어요. 등갈비가 낯설잖아.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늘하는 대로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요 과정까지만 성가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지금 물을 내가 1.5리터를 넣었어요.
이런 웍에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냄비도 괜찮아요? 냄비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뒤적거리려면 이게 웍이 좀 더 좋긴 하지. 근데 좀 두툼한 주물 냄비 같은 거로 하면 훨씬 맛있어. 저는 우리 집에서 뭐 그런 걸 쓰긴 하는데 또 고추장이 맛있어서 그렇다, 된장이 맛있어서 그렇다 그럴까봐 할 수 없이 이거 기성품을 사봤거든요. 근데 마야 항아리 고추장이랑 그게 맛있어. 된장인데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근데 이거 기순도 것도 맛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기순도 거 샀어. 가성비가 괜찮죠. 자,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 한 큰술씩. 한 큰술씩. 또 에린이 영상 보면서 두 손으로 요리하는 거 처음 어. 배웠는데 굉장히 유용하대요. 굉장히 유용하죠. 어떻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까? 그거는 혁명이야. 한 손으로 하다 두 손으로 하는 건 혁명이야. 아유, 고춧가루는 이거 3숟갈.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요리하시는 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혁명이야. 내가 처음에 그걸 느꼈을 때 혁명이었거든. 내가 그 가게 할 때 같이 도와주러 온 언니가 나보고 그걸 두 손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 이거는 일대 혁명이다 언니 그랬지. 고춧가루 3숟갈 넣고요. 마늘 2숟갈. 그다음에 생강즙. 생강즙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생강즙은 사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즙해서 그분이 만들어 온 걸 얼려놓고 하나씩 녹여서 쓰는 거야. 모니카님이 주셨던 거예요? 네, 모니카님. 감사합니다. 모니카님 어디 보고 얘기해. 근데 모니카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분은 네. 이 파리바게트에서 있으셨대. 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런 착즙 이런 거에 잘 알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휴롬에다 내지 않았을까? 아, 그런 집에 있는 가정용 그럼 착즙기로 휴롬에다 내면 되지. 생강을. 그 생강청을 만들 때 생강청이 있으면 요리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생강청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네. 못했다가 내 친구가 그걸 알룰로스만 넣고 해서 날 줬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걔가 요리사거든. 이번에 이태리 같이 갔던 친구가. 그래서 내가 야 그것 좀 해서 좀 팔으면 안 되니? 왜냐면 그것만 있으면 요리가 너무 쉬워지거든. 그래서 걔가 이제 생각해 본다 그랬으니까 아마 어쩌면 그거 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 생강으로 알룰로스만 가지고 청을 딱 만들면 그 음식 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할 때 생강청 넣어버리면 모든 음식에 그거만 이거거든. 이만큼 남았다. 다시 다 먹고. 이런 거 할 때 이게 알룰로스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넣어버리면 너무 쉽거든. 맛있고 맛도 생강즙 큰 거. 대신에 넣어요? 아니면 더 그냥 생강즙하고 생강하고 설탕을 합쳐서 넣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거 담을 때 김치 담을 때 같은 때도 이 생강청이 넣고 하면 되고 이거를 그냥 물에다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타서만 먹어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거든.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새우젓을 2숟갈 넣어요. 집에 있는 새우젓을 넣는데 새우젓 없으면 그냥 간장 넣어도 되는데 이 새우젓은 내가 이 냄새 좀 맡아볼까? 새우 냄새 나. 새우 냄새인데 젊은 사람들이 기절할지는 모르는데 이게 정말 곰사 가서 이게 핵산 맛이 이게 조미료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새우젓을 담가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새우가 좋잖아. 되게 크네요. 이거는 큰 새우로 홍새우, 그 북새우라 그러나 딱새우라 그러나 이걸로만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의 깊이가 그 그냥 감칠맛. 감칠맛이 그러니까 폭발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미원 한 숟갈 넣는 거지. 그다음에 진간장도 1숟갈 넣었어요. 진간장이 그러니까 묘하게 이렇게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저는 진간장은 그 양조 옛날에 501 썼다가 요새는 이제 701 쓰거든. 양조 간장 701이라는 거 있어요. 어차피 진간장 안 쓸 수 없으니까 그거 쓰세요. 그리고 후춧가루를 2분의 1티. 작은 숟갈이에요. 다 들어가나? 알룰로스 3숟갈. 가루로 넣어도 되고 저거 넣어도 되고 액상 넣어도 되고. 네, 3개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양파하고 대파가 들어가는데 그 대파랑 양파를 너무 작게 썰지 말고 나중에 건져낼 거거든요. 이거는 먹는 용도가 아닌 거. 이건 건져내려고. 어떤 사람은 여기 푹 익은 대파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중짜 정도 양파 하나 넣어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2개. 그러니까 지금 뭐 넣냐면 양파 중짜 하나, 그 다음에 대파 한 대, 그 다음에 청양고추는 2개. 중간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끓이다가 얘는 이제 싹 다 건져낼 거예요. 여기다 넣고 이것만 넣고 그냥 끓이면 돼. 30분. 센 불에 30분 끓이다가 불을 줄여서 15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깨순 넣고 끝나는 네, 건가요? 마지막 깨순 넣고 끝이에요.
저기 뚜껑을 열고서 그냥 졸이세요. 해놓고 나서 보면은 저게 되게 큰 요리 같지만 하는 과정은 이거야. 이게 다야. 끝이네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0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대략 30분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쫄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불을 약하게 줄여서 10분을 정도 두면 고기는 센 불에서 오래 끓이면 고기가 딱딱해지거든. 그래서 나중에 연육이라 그래갖고 불을 좀 약하게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고기가 쭉 이렇게 풀어져. 그럼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지나고 나서 먹기 전에 깻잎순을 그냥 듬뿍 넣으면 돼. 깻잎순 보여드릴게요. 또 어떻게 손질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깻잎순은 이렇게 대가 달려서 오거든, 파는 거는. 근데 그거를 딴 거야. 근데 순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억세기 전에 뗀 거는 그거 안 떼도 그것도 보들보들한데 너무 센 것들은 그게 억세가지고 그게 찔기치게 돼. 찔기치, 고무같이. 그래서 그런 건 자른 거예요. 그것만 자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한번 한 끓는 물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향신채를 지금부터 넣을 거거든. 나중에 끓이면서. 그래서 그냥 맹물에다가 끓으면 그 고기, 핏물 굳이 빼는 과정도 안 했거든, 사실. 그래서 그거 넣고 싹 닦아내고 8분 끓여서 닦아내고 그다음에 지금 얘게 물 1.5리터 정도 부어갖고 양념장 다 부어서 고기 넣고 한 30분을 이제 센 불에 끓일 거야. 끓이고 나면 끓이고 뚜껑 열고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날아가지.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거룩해지거든. 그럼 그때 이제 불을 중약불로 줄여.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고 한 10분 정도 하면은 고기가 딱딱해진 게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 아까 먹기 좋았죠. 식감 좋았죠. 그래서 거기다가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깻잎이나 미나리 같은 걸 넣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숨만 죽여요, 그냥? 숨만 죽여도 되지. 생으로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향을 입혀서 이거랑 같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이제 미리 해놔야 되니까 깻잎 색깔이 이렇게 딱 죽은 거고 완성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뼈 여러분들이 먹은 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넣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2개씩 먹을 만큼만 데워 먹으면 이게 딱 저 안에서 젤라틴처럼 돼 있어. 딱 젤라틴처럼 묵처럼 딱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딱 2개씩만 데워서 먹으면 먹을 때까지 계속 차가워도 맛있더라고요. 데워서 먹으면 6분 정도 더 끓고 나면 향신채 건져내도 되고 안 건져내도 돼.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대파 푹 물른 거 중약불에다가 한 10분 정도 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 깻잎순 넣어서 먹으면 돼요.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